오래간만에 농지 2개를, 농지는 지금 우리가 낙찰을 받아서 단기간에 팔 수 있다고 생각하기는 조금 어려운 시기입니다. 따라서 워낙에 가격이 반값 이하 하락했을 때에 내가 취미 삼아서 농사를 지을 수도 있고, 또 안 팔렸을 때 연금으로 신청해서 팔을 수도 있다는 하에 연금으로 팔아도 돈이 된다고 하는 것만 제가 추천했는데, 그동안에는 자동차가 들어갈 수 있고 건축허가 날 수 있는 그런 농지가 요 몇 달 동안에는 34%까지 떨어질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추천을 안 하고 있다가 이번에 나왔길래 제가 추천한 겁니다. 자, 농지 연금은 몇 살에서부터? 60세 이상이면 됩니다. 조건은 5년 이상 농사를 지었으면 됩니다. 5년이 한꺼번이 아니라 옛날에 3년을 지었으면은 2년을 더 농사를 지으면 됩니다. 따라서 5년만 남는답니다. 현재 농지 연금을 신청하려면은 자기가 본인이 소지해야 되고 실제적으로 농사를 경작하고 있어야지 되는 겁니다. 제외 농지가 있습니다. 불법으로 용도 변경을 했거나 그런 경우는 되지 않고 농기계까지 출입을 할 수 없을 정도의 맹지, 예를 들어서 답이면 논농사를 짓는데 논농사 가운데는 경운기 같은 게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농지연금을 주지 않는다. 언제든지 건축법상 도로가 아니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기계는 출입이 가능해야지 된다, 이런 뜻입니다. 연금을 신청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직접 3년 이상을 농사를 지어야지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곳에 30km 이내에 전입도 해야지 됩니다. 내가 그 연금을 신청하게끔 되면 공시 가격이 있고 감정평가 가격이 있는데, 공시 가격에 100%로 해주고 감정 가격에 90%로 하게끔 됩니다. 경매 감정 가격과 연금을 신청할 때의 감정 가격은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를 수 있지만은 그 다른 것이 50%, 60%씩 다르지는 않아요. 대개 보면은 10% 정도는 조금 연금이다 그러면 경매 감정 가격보다는 한 10%, 최대한 한 15%는 잡게끔 할 수가 있지만은 경매 감정에 1억으로 된 것이 낙찰을 3천에 받았다고 그 감정을 5천만 원에 한다거나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만 생각하시고 입찰에 들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11번째 물건입니다. 이게 농지 연금으로 가는 건 물건인데,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자 보십시오. 이 감정 가격이 얼마죠? 2억 1,900이죠. 근데 얼마까지 하락했죠? 3,600만 원까지 하락했죠. 제가 이거를 추천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한 4, 5천만 원 정도만 드리면은 여기에 있는 이 농지를 소유하고 최종 쉼터도 지을 수가 있고 나중에 연금도 신청할 수 있고 여러분들을 농업인으로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면으로 봤을 때 좋다 싶은 생각에 추천한 겁니다. 가격이 워낙에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자 보십시오. 땅이 얼마죠? 2,747평이니까 830평입니다. 그 다음에 지적법상 도로도 없고 현황도로만 있는데 현황도로도 비포장 도로입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이 이거를 낙찰 받으시면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게 뭐부터 해요? 농작물을 재배, 심는 것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뭐래요? 농업경영체 신청을 합니다. 그 다음에 체류용 쉼터를 신청해서 여기에 체류용 쉼터 같은 거 하나를 쳐서 주말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년 후에는 여러분들이 뭘 신청할 수 있냐면 그 소농 직접 지불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농지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1.5헥타르면 얼마죠? 4,500평인가? 4,500평 미만에 있는 소규모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는 그
소농 직접 지불금이라는 걸 줍니다. 그 제가 알기로는 그런 정도면 한 150만 원인가 뭐 얼마를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물론 다른 데서 나는 소득이 없어야지 돼요. 뭐 그런 뭐 몇 가지 조건은 있지만은 그것도 줄 수 있으면 받아도 되지 않냐 이런 얘기죠. 뭐 이렇게 한 800 몇십 평이면 몇십만 원 정도 나올 거예요. 뭐 우리 그 왜 그 수강생주에서 우리 제주도 땅을 관리하셨던 누구죠? 이사장님이? 이사장님 이제 거기에 우리 지분들 얼마나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몇십만 원씩 이렇게 나왔는데, 아이 그거는 그냥 별로 용돈도 되지 않아요. 뭐 이렇게 얘기해서 가격이 작긴 작지만은 농업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얼마라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지. 뭐 그거 갖고 뭐 뭐라는 건 아니죠. 보면 5년 후에 지나고 나면 뭐라 할 수 있죠? 연금도 신청할 수 있대. 연금 신청할 때 이게 감정 가격이 얼마였었냐면 2억이다 보니까 뭐 한 2억 1,900이 되니까 한 2억으로 감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2억으로 돼서 연금을 신청한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한 5, 60만 원 정도는 연금이 나올 수 있는 그럴 정도쯤은 되는 겁니다. 4, 50만 원? 5, 60만 원 정도를. 그러니까 여기 왔다 갔다 하고 농사를 지면서 그냥 그럴 정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보시게끔 되면 제가 보니까 이게 뭐가 있냐면 이게 있습니다. 이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이 땅인데 이게 노랗게 돼 있다는 얘기는 현황도로라는 얘기죠. 현황도인데 여기가 무슨 지역이죠? 계획관리 지역입니다. 로비도 비롯했더니 이렇게 자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보면 하천이 있습니다. 하천이 있고 여기 현황도로가 있죠. 현황도에 여기 뭐가 있죠? 다리가 났죠. 다리 났는데 여기 뭐에 대문을 막아놨죠. 이 대문을 이 사람이 막아놨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막아놨을 것 같아요? 누가 막아놨을 것 같아요? 그건 모르죠. 그건 모릅니다. 여기에 경매가 진행되다 보니까 경매 가격을 떨어뜨리게끔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막아놨을 수도 있고, 경매가 나온다니까 이 옆에 사람이 이 사람이 자기가 좀 싸게 낙찰 받을 거 해서 여기다가 막아놨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문을 막아놓은 건 누가 막을지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번 다음 달에 뭘 강의한다 그랬죠? 특강? 도로 강의한다 그랬죠. 자, 이게 건축법상 도로가 있고 주의토지통행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주의토지통행권으로 해서 막을 수 없다가 될 수는 있지만은 주의토지통행권을 이겼다고 해서 건축허가를 받지는 않습니다. 건축허가를 내주는 건 아닙니다. 근데 여기는 뭐가 있죠? 현황도로가 있죠. 아까 항공사진에 보면 현황도로가 있었잖아요. 현황도로 있었죠. 주의토지통행권은 없었던 도로를 내주라고 하는 것은 이기지 못해요. 그것은 이길 수 있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100번 하면은 한 번 이길까 말까 하는 거예요. 근데 뭐 할 수 있어? 내가 여기 농사를 지러 다니는 길이고 옛날서부터 이렇게 통행을 했던 항공사진 근거가 있다. 그러니까 나 여기 뭐 하게끔 해달라? 막지 말아달라 하면 주의토지권 소송을 하게끔 내가 판결 바로 나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막은 사람이 다른 사람이 막았다고 하면은 바로 주의토지통행권 소송을 해서 여기다가 다닐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여기에 조그마하게 체류용 쉼터 하나를 지어놓고 주말에 왔다 갔다 하면서 농사도 지으면서 농업인도 만들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땅인데 가격이 800평이거든요. 800평이 지금 얼마가 있었죠? 4천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예요? 5만 원 아니에요? 제 경험에 아무리 못든 땅도 농지는 10만 원은 가요. 임야인 경우에는 몇만 원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야인 경우에 막 우거주고 했을 때는. 근데 농지로 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형태가 돼 있는 것이 10만 원은 가는데 지금 5만 원까지 하라고 했다 보니까 작은 돈으로 내가 농업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왔지 않느냐. 그러니까 한번 이런 정도 투자해서 3천 얼마까지 투자하니까 한 4천만 원 정도 집어넣어 놓고 그냥 내가 이런 정도는 여기다 투자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마음을 하신 분이 투자를 해놓고 농사도 짓고 농업 경영체 만들어서 나를 농업인의 혜택을 다 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어떤 하신 분은 이걸 뭐 또 경운기도 신청하면 경운기도 또 저기 뭐야 보조금을 받거든요.
경운기를 가지고 농사짓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경운기를 사게끔 되면 또 그 뭐야 면세유가 나와요. 그런 여러 가지로 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한번 한 3천, 4천 정도 이 정도 가지고 이렇게 한번 투자를 해놓고 나를 농업인으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서 그냥 지나다 보면 진짜로 더 좋은 농지 연금을 받을 때 바로 5년이라는 시간을 채우지 않아도 또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싶은 생각에 이런 정도니까 한번 투자해보자 하는 마음에 추천한 겁니다. 이 땅 자체가 좋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용도 지역이 계획관리 지역이고 약간 경사가 졌습니다. 경사가 졌기 때문에 단년생이 아니라 다년생으로 감나무, 사과나무 뭐 이런 걸 가지고 좀 심어야 되는 그런 농지로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교수님 여기 다리는 그러면은 누구 낳았는지 그걸 다리는 이게 다리가 누가 낳는지 상관이 없어요. 이것도 이 다음 달에 건축법상 도로 만들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내가 다리를 놓을 수도 있고 국유지를 분할을 받을 수도 있고 전면 허가를 받을 수도 있고 사용 승낙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 건축법상 도로를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보면 누가 다리를 놨든지 이 다리는 막 철수가 났다고 해서 철수가 이 다리 나가는 걸 막는다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제가 그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것이 그 이제 1월 17일 날 하게끔 했는데 1월 17일 날 하는 것이 내가 막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내 얘기가 아니라 실전 사례를 했던 이렇게 다리를 놨던 실전 사례를 가지고 강의를 할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담당자가 이렇게 했다, 이런 경우에 이렇게 했다는 걸 실전 사례 갖고 그러니까 먼저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법을 한 1시간이나 1시간 반 정도를 설명을 하고 나머지 한 3시간 반 정도는 담당자가 했던 실전 사례고 제가 공문을 보냈던 것이 있거든요. 담당자인데 그 공문에 답변 받았던 거 그 내용을 가지고 도로에 대해서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거 그 소송을 한 3개월 정도면 끝나요. 이거는 제일 먼저 뭐냐면 주의토지 통행권부터 먼저 하고 주의토지 통행권을 하기 전에 뭐부터 먼저 하냐면 가처분부터 먼저 해요. 막지 말라는 가처분부터 해놓고 가처분에 의해서 뭐냐면 소송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주의토지 통행권이나 도로를 막았던 경우가 많아서 그 소송을 했던 몇 가지가 있는데 어떤 변호사는 자기 의견은 얘기하지 않고 내 얘기만 듣고 내가 얘기하는 대로만 해줘요. 그러니까 나는 이거 막았으니까 막지 말게끔 해달라. 이거 막으면 안 되지 않냐 했더니 막지 말으라고 주의토지 통행권으로 소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건축법에 이렇게 되기를 자료를 넣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같이 서울에서 하는 그 변호사는 이렇게 보더니 이런 거는 교수님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나한테 뭐라는 이런 거는 속전속결로 해야 되는 게 일단 가처분부터 해서 먼저 막은 철저방부터 철거해라 해놓고 주의토지 통행을 그 후에 따로 소송을 하는 겁니다. 가처분부터 먼저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가처분에서 지면은 우리가 본인 소송하면 소송 비용도 자기들이 다 물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처분만 해서 가처분으로 철거해라고 하면 더 이상 소송 안 해요. 그러니까 속전속결로 빨리 끝나는데 제가 병원에 가도 의사도 실력이 다르듯이 변호사도 제가 여러 명을 이렇게 해봤는데 어떤 변호사는 그냥 내가 해달라는 것만 해놓은 변호사가 있고 어떤 변호사는 이렇게 보더니 교수님 이건 그렇게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해갖고 가처분 해갖고 하니까 훨씬 빠르더라고. 그래갖고 가처분으로 해갖고 했던 것이 몇 개는 좀 해결한 것이 있습니다. 근데 먼저 번에 가처분 하지 않다 보니까 상대편에서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그 변호사님이 뭐 때문에 이걸 좀 그 재판을 연기시켜 주십시오 해갖고 재판 시작하는 것이 한 8개월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막아놓고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것은 건축법상 도로와 주의토지 통행권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 농지를 낙찰 받으면 제일 먼저 주의토지 통행권으로 가처분 소송부터 먼저 하게끔 되고 주의토지 통행권은 옛날부터 다녔던 근거가 있을 때는 막지 못하게끔 하고 가처분으로 바로 막지 못하게 하고 더더군다나 이번에 또 제가 이번에 설명할 건데
농지를 가지고 농사를 경작하러 다니는 것은 관습법에도 들어가요. 농사를 지으러 다니는 것이 고려 때, 이조 때도 농사를 지었죠. 그때 도로가 없어도 다 들어가서 농사 지었죠. 그러니까 수천 년 동안을 관습에 의해서 도로가 없어도 농사를 짓게끔 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다니고 있었던 길이 확연히 낫던 거를 주의토지통행권 소송하면 바로 이길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건축법상 도로는 현재가 도로가 없는 거를 내가 앞으로 짐을 지면서 여기를 다니겠다고 하면 미래에 대한 것은 앞으로 쓰겠다는 소송이고, 주의토지통행권은 여태까지 다녔다. 근데 네 땅이라고 막지 말아라. 과거의 결과물을 가지고 소송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막았던 거는 가처분 소송으로 먼저 하는 거라 이런 뜻입니다. 12번째 물건입니다. 이것도 농지인데 이건 사실은 제 속마음은 한 번 더 떨어지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얘기하면 이 땅 자체는 괜찮은데 감정평가가 높게 됐다고 저는 봅니다. 실질적으로 이 가격에 거래가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의정부 지방법원입니다. 여기 보면 제가 이게 부천지방인데 잘못 쓴 겁니다. 보면 전이고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필요합니다. 여기 감정가격이 얼마였죠? 6억 3천인데 얼마까지 하라겠죠? 2억 1천까지 하라겠죠? 땅이 몇 평이죠 지금? 500평이죠. 500평인데 2억까지 하라겠으면 평당 얼마죠? 40만 원. 저는 이거 40만 원 비싸다고 봐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뭐냐면은 여기가 청평호수가 바라다 보이는 입구예요. 그러니까 청평호가 바라보이는 그 땅은 100만 원 정도가 가는 게 맞아요. 그리고 여기 동네의 위가 그 청평호를 해서 그 길 따라 조금 들어가다 보면 그 이태리 무슨 뭐 마을 그런 식으로 집을 지어놓은 동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참 그런 그 양평에 이런 호수가 바라보이는 곳에 전원주택 짓고 카페 짓고 할 때는 가격이 올라갔는데 지금 가서 보면 제가 또 말씀드렸죠. 그때 100만 원 가는 게 지금도 가면 얼마라고? 지금도 100만 원이에요. 근데 여기는 청평호수가 바로 바라보이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이는 곳에서 조금 들어간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 위가 그 펜션이 있는 그런 동네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정 가격은 조금 비싸게 했지만 실질적으로 펜션 지어가지고 지금 수익 올린 데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감정 가격이 좀 높다. 근데 그럼 왜 그럼 나보고 감정 가격이 높은데 너 왜 추천했냐? 연금 받는 건 감정 가격 받고 받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연금 받으려고 하는 거니까. 연금 받으려면 감정 가격 갖고 하는 거니까 연금 받을 때는 감정 가격이 높은 게 좋다 보니까 그래서 가격이 34%까지 하락했는데 그때지만 추천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농지 연금이 아니고 그런 펜션을 짓는 데든지 뭐 짓는 것의 땅으로는 가격이 비싸다 이런 뜻입니다. 연금용이 아니라 그러면 6억 3천이 2억 1,900까지 하락했습니다. 여기 보면 가평군에 1,724입니다. 농지 취득 자격증도 필요합니다. 여기가 도로가 있고 옆에 있는데 여기 도로와 이 땅이 도로가 높고 여기 땅이 낮아요. 그러면 여기 입구는 도로와 땅이 비슷하고 여기에 이쪽에는 도로가 높고 땅이 낮아요. 그러면 자 보십시오. 제가 건축법 강의할 때에 내 땅이 도로보다 높은 게 좋아요? 도로보다 낮은 게 좋아요? 도로보다 뭐한 게 좋다 그랬죠? 낮은 게 좋다 그랬죠? 왜? 도로보다 낮은 곳은 용적률에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도로 높이를 가지고 내가 설계를 하면서 그걸 지혜를 만들어 놓으면 그 밑에는 용적률로 안 들어가면서 집을 지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전에 우리가 다세대 같은 걸 집을 질 때는 평지를 연 것이 아니라 경사집을 만들어 놓고 그쪽을 밑으로 들어가게끔 해갖고 주차장으로 넓게 쓸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드는 것을 그런 땅을 더 선호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으로 보면 더 좋긴 하고 또 여기 보면 여기 왼쪽에 여기 이렇게 생긴 게 이게 뭐 같으죠? 이게 뭐야? 국어예요, 국어. 다시 말하면 그 개천이 흐른다 이런 뜻입니다. 오른쪽에는 도로가 있고 왼쪽에는 개천이 있고 도로보다 낮은 땅이고 얼핏 보면 상당히
건축을 모르는 사람은 상당히 나쁜 땅인데 건축을 아는 사람이면 좋은 땅이에요. 그걸 보면.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러분들이 지금 관심 있게 한번 가서 보시고 주변도 살펴보시고 꼭 이번이 아니라 한 번 더 유찰되면 한번 가볼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용도 지역이 뭐죠? 여기 계획관리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있고 여기 앞에 연수원이 하나 있어요. 연수원인데 이 연수원은 어느 교회 연수원이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위에 더 올라가면 펜션이 있고 밑에도 펜션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뭐예요? 여기 보면 이게 청평호거든요. 청평호고 여기 청평호 바로 보이는데 조금 몇 킬로 들어간 거고 요 옆에 요 골목길로 요로 들어가면 여기가 요 길로 따라 들어가면 여기가 그 이태리 마을 있는 청평호수에 오르면 이태리 마을인데고 요 맞은편에 이제 뭐 나이아가라 뭐 모텔도 있고 뭐 여름에 뭐 수상 스키 타고 뭐 하는 게 있고 여기 뭐야 그 뭐죠 낙지 타워에서 떨어지는 거 그런 것도 많은 게 있고 이런 곳이 여기에 보면 그런 곳이고 그것이 한참 이렇게 한 10년 전 20년 전에 그런 유락설이 막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 이 청평호수를 끼고 바라다 보이는 곳은 100만 원에서 200만 원 같은 건 맞아요. 그러니까 이 바로 앞에서 볼 수 있는 곳에는 한 200만 원까지 갔고 위에서 조망권이 있는 데는 100만 원까지 갔던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그런 것이 지금 다 지금 그 펜션이 저랬던 것은 100만 원까지 갔던 것은 맞는데 펜션도 지금 그렇게 영업이 잘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 위치가 여기 보면 근데 자 보십시오. 여기 도로가 높고 여기는 도로가 낮죠. 그리고 오른쪽에 이쪽에는 뭐야 하천이 흐르는 곳입니다. 이렇게 보면 높고 낮다 이런 집. 그러니까 우리가 집을 이렇게 집을 질 때 이쪽에서는 이쪽으로 들어가게끔 그 주차장을 만들게끔 하고 여기서는 이쪽으로 진입을 하게끔 해서 여기를 진입을 만들면 이 밑에를 용적률에 들어가지 않는 건물을 만들 수도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곳보다는 한층 더 높이질 수 있는 그럴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그런 땅이다 이런 뜻입니다. 개인이죠. 김 누구의 개인 땅이고 보면 임의경매죠. 보면 그래서 보면 얼마로 돼 있죠. 이게 500평인데 6억이면은 평당 한 1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설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옛날에는 그 정도로 갔었는데 제가 보면 지금 그 청평호수가 바라보이지 않는 곳이고 펜션을 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안 갈 거라고 생각해요. 펜션이 호화롭게 잘 영업이 안 되거든요. 지금 여기 보면. 자, 근데 제가 이거를 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여기 가평이 인구 감소 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취등록세를 좀 깎아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집을 지고 뭐 한다 그래도 1가구 2주택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가평이 지금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보면 양도세, 종부세, 재산세,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것이 이 가평이라는 겁니다. 이런 세법에 대해서는 특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보면 이번 말고 한 번 더 떨어진 다음에 낙찰을 받아서 연금으로 신청하면서 보유하고 있으면은 아주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러한 토지입니다. 자, 13번째입니다. 마지막 물건입니다. 물건을 12개를 찾아놓고 이 연말이 되다 보니까 연말하고 연초에 경매 진행을 안 하는 게가 많다 보니까 물건이 좀 부족해서 하나 더 없나 하고 막 찾다 보니까 이걸 마저 찾은 겁니다. 자, 이것도 가격이 워낙에 하락했기 때문에 제가 추천한 겁니다. 자, 부산지방법원 2024 6719의 강제 경매로 청구 금액이 얼마죠? 6억 얼마로 돼 있나? 이게 잘못된 건가? 맞습니다. 6억 3천억. 그 다음에 대지가 6.05평입니다. 건물이 14평인데 건물은 매각 제외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만 매각입니다. 자, 여기 보면 초량동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여기 보면 여기가 이 다세대 토지예요. 다세대가 지어져 있는 토지 옆에 어떻게 이 쪼가리 건물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이 건축물 관리장이었고 옛날서부터 건물은 지어져 있었던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땅만 경매로 나온 겁니다. 자, 여기 다세대 같은 게 지어져 있고 여기 주차장이 있고 여기 이 다세대 옆에 이렇게 쪼가리로 하나 붙어 있는 겁니다. 여기 다세대 지어져 있고 여기 뭐 쪼가리로 붙어 있죠.
주차장 있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여기 골목길 요로에서 들어가요. 자, 근데 제가 보면, 자, 보십시오. 매매를 했죠. 소유자가 누구죠? 1979년대. 매매했는데, 자, 보십시오. 서류의 개체 시 기타 부정한 사실이 있을 때나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한 경우에 매수자는 지정 기일을 경과해도 그 용도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지정된 기간 내에 그 용도를 폐지한 때는 국유재산법의 11조 규정에 의해 당의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국유지 땅을 불알받은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럼 국유지 땅을 왜 불알해줬냐? 무허가 건물을 짓고 있으니까 해준 걸로 제가 봅니다. 옛날부터 국유지 땅에 어떤 개인이 점유하고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땅 자체도 조가리 땅이고 그걸 뭐 내놔라고 하지도 못하겠고 뭐 하다 보니까 건물 주인에게 건물 주인이 사겠다 그랬더니 불화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갖고 있다가 소유권을 이전을 했죠. 언제? 2024년도에 보면은 매매를 했습니다. 누구한테? 거래 가격이 얼마에? 3,200만 원에. 그랬는데 이게 한 것은 이게 옛날에 매매한 건 이건 옛날에 어디 79년도에 했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거는 다 지났다 이런 걸로 보는 거고 다시 여기 매매를 해서 이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이 3,200만 원 주고 사면서 건물도 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보기에는 채무자 점유로 돼 있다 보니까 땅 주인이 여기 그대로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있는데 제가 보면 여기 뭐야? 채권이 얼마라고요? 6억 얼마인데 이거를 우리가 이 사람이 이거가 지금 1,200만 원까지 하락한 거를 우리 다시 그 사람이 우리한테 살려면은 자기가 거기서 그대로 거주하려면 그 건물 주인이 그대로 거주하려면은 땅은 자기 사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 이름으로 사지 않고 누구 뭐 남편이나 누구 다른 사람 이름으로 사더라도 사서 자기가 그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엔 건물 주인이 내 땅을 살 수 있지 않겠는 샀지 않겠는가 생각해서 추천한 물건입니다. 판다 그러면 감정가에 파는 것이죠. 그 여기서 뭐 돈 1,000만 원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서울에 계신 분이 이거 사러 또 부산까지 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건 부산의 근처에 계신 분들이 그냥 소규모의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몇백만 원 정도 벌어보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추천한 것이지 다른 것은 아닙니다. 특수경매 입문을 위해서 1월 23일 날 오늘같이 출처 물건 강의에 공개 강의를 지금 준비해서 하려고 합니다. 선릉역 4번 출구에서 역삼 방향으로 직진해서 100m만 오시면 선릉도 모임센터고 010-4444-2069입니다. 누구든지 특수경매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이날 오셔서 한번 강의를 들어보시고 이 특수경매에 한번 나도 참여를 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가를 직접 확인해 보실 수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강의를 들으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주변에 있으신 분들에게 이런 강의가 있다는 걸 한번 좀 알려주셔가지고 이날 같이 와서 특수경매 한번 강의를 하도록 수강을 하실 수 있도록 추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자, 안녕히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